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시원에서 18평 집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될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인생 복구모드 온 유삼이입니다. 저는 얼마 전 30개월 동안 살던 고시원에 나와 18평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결국 돈이 생겨서 나간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신용도 좋은 편은 아니고 집을 구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고마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6월부터 12월까지 180일 동안 적어둔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집을 구했고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차분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후반부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뿐 아니라 제가 받은 다른 실질적인 지원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수,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PC방, 만화방, 필수 설비가 없는 옥탑방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재해로 인해 긴급히 이주해야 하는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251만 8,715원. 다른 가구 기준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금액은 세해 전 기준입니다. 총 자산은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였고 소득과 자산 기준에도 맞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느꼈는데 이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이고 LH청약 같은 대표 사이트에도 이전 연도의 정보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애매하다 싶으시면 꼭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저도 예전에 부정확한 공고를 보고 포기했다가 이번에 상담을 받고 길을 찾았습니다. 정보를 찾던 중 한 카페에서 이 제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니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상담소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 후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문자로 왔고 서류를 준비해 6월 26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는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번 물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가니 담당자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상담하면서 느낀 건 단순히 고시원에 3개월 산다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 고시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전입신고한 지 3개월이 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소득 기준 때문에 가장 걱정했는데 작년 기준인지 최근 3개월 기준인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추가 서류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떤 임대주택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선택지는 4가지였습니다. LH 전세임대, LH 매입임대, IH 전세임대, IH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보증금이 적고 판정도 빠르지만 집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부담과 예전에 악덕 집주인과의 기억들이 있어 저는 제외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LH 전세임대 보증금이 50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사항들 때문에 저는 매입 임대만 고려했고요. 매입 임대 중에서는 LH는 대기자가 많아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고 IH 매입 임대는 4, 5개월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IH 매입 임대 보증금이 500만 원으로 4가지 유형 중에 가장 높았지만 인천에서 관리하는 주택이고 IH에서 매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IH 매입 임대를 선택했습니다. 희망 지역을 순위로 제출하고 집에 돌아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2,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지만 연락이 없어 먼저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적격 판정이 이미 나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곧 주택 배정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를 받고
아, 정말 고시원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을 볼 수 있는 기회는 2번뿐이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예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9월 10일에 첫 번째 주택을 먼저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리뷰로 확인해보니 밤길이 쭉 불안해 보였고 직장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26일 두 번째 주택에 관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역에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이고 대로변에 있어서 외지지 않았고 직장까지 버스 한 번이면 갈 수 있어서 일단 집을 한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넓은 집이어서 약간 마음이 뺏겼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 IH 매입인 데는 옵션이 거의 없어서 당황했지만 일단 하늘이 잘 보이고 넓은 공간이라는 것만으로 일단 마음이 끌렸습니다. 비용 부담이 좀 있는 편이라서 고민했지만 결국 이 집 선택했고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월 21일부터 계약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인천도시공사로 계약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대출이 쉽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낮은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드디어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도 큰 산 하나 넘었다 마음이었습니다. 11월 12일 새벽 갑자기 눈이 떠져서 일정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쎄한 기분이 들어서 계약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계약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즉시 급히 택시를 타고 인천도시공사로 가서 보증금 500만 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중간 내내 걱정을 했지만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더 천천히 이사하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1월? 아무리 빨라야 12월 말쯤에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부터 갑자기 냄새에 관련 피드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에서 11월쯤엔 담배를 태우세요? 라는 질문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었어요. 빨래를 더 자주 하고 탈취에 더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주말에 방에 오래 머무르는데 담배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제가 방에 없을 때 담배 냄새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12월 안으로 모든 일정이 끝날 수 있도록 이사를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0일 입주 점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다시 살펴보며 확인했어요. 이런저런 서류들도 받고 다시 한번 집도 확인해 봤습니다. 원래는 평일에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었는데 현장 담당자분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전입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입주 점검 때 전입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서 추후에 절차가 더 수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받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말고 또 다른 실질적인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지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전입신고 후 이주지원센터 담당자님께 안내받은 업체를 통해 무료 입주 청소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수를 잘못 알려드려 약간 애벌 청소처럼 미흡하게 지금 조금 청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청소 부담이 되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생활용품 30만 원어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인 11월 24일 이주지원센터로 생활용품을 지원받으러 갔습니다. 1, 2인 가구는 3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목록을 보여주셔서 그중 직접 고르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25만원 상당의 슈퍼 싱글 매트리스와 유리 식기 세트를 선택했습니다. 목록에 TV, 청소기, 밥솥 등도 있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원에 삐걱거리던 침대 대신 새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 지원비 4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민센터 주거복지과로 안내를 받아서 신청을 했고요. 이사비 혹은 생필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사비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생필품을 선택했고 생필품 구매 영수증을 40만원어치 모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12월 4일에 신청했고 2주 뒤인 12월 18일에 통장에 4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지원 덕분에 자금 부담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18만원으로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고시원에서 벽만 보던 제가 이제는 창밖의 하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거가 안정되니 비로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변화였기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무것도 없는 이 18평 공간을 채우는 미니멀 룸투어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지하인생 복구모드 온 유삼이었습니다. 모두 내일 더 행복하세요.